그러면은 GDSC OS 스터디 재수 종합반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뭘 발표를 해야 될까? 이번 주차 주체 그 키워드를 제가 노션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프로세스랑 컨텍스트 스위칭 그리고 스케줄링이 좀 메인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스터디의 취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차피 공부를 하면서 책에 있는 지식은 좀 흡수를 할 건데 사실 책에만 있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회에서 현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며 공유를 하면서 이제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번 스터디의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세스라고 하니까 사실 좀 너무 막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아예 시스템 레벨로 내려가지 않으면 좀 다루기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분명 유튜브에도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꼭 우리 스터디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GDSC의 다른 멤버들이나 아니면 어쩌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대중적인 일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생각을 하다가 저번 정기 세션에서 그 코틀린의 코루틴에 대한 발표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느 분이 질문을 하시기를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비동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이 나왔었고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었는데 사실 되게 아쉽더라고요. 너무 설명을 이제 잘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차라리 노드.js에 대해서 좀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또 저라는 사람이 이제 군대 전역하고 이제 블로그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썼던 글 중 하나가 이런 거인 만큼 또 노드를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발표 준비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Node.js의 소개가 조금 더 메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세스와 어떤 그 스케줄링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을 제가 좀 섞어볼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챕터랑 3챕터를 이렇게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내용은 챕터 1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제가 이제 챕터 1을 두 개로 나누려고 하다가 이게 사실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될지가 되게 애매해서 일단 요 목차를 유지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Node.js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것이 JS니까. 지금 막 여기서 제 발표를 듣고 계시는 스터디언 분들이 막 벌써부터 막 빵 터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리고 오늘 이제 인터넷상에서 튜토리얼에 대한 검색 횟수를 가지고 랭킹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랭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자바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두 개 다 10위권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면은 당장 저만 해도 이제 서버 디벨로퍼를 지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스프링 코드나 노드 코드보다는 리액트 코드를 한 2배는 더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분야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 다른 분야에 계속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JS를 가지고 웹 프론트 개발하시던 분들도 이제 서버에 대한 어느 순간에 이제 니즈가 분명 생기셨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언어라던가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노드.js가 등장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게 좀 더 다른 자료인데 이건 2009년도 자료입니다. 노드.js의 첫 번째 릴리즈가 2009년도였고요. 이거는 앞선 지표를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좀 다른 지표인데 그냥 웹상에서 관련 문서가 얼마나 많으냐를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이미 2009년부터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되게 좀 인기가 있는 언어였죠. 아무튼 이런 배경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저희 스터디의 취지랑은 잘 맞지가 않죠. 저희는 이제 운영체제랑 연관을 지어서 이게 왜 좋은지를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단순히 접근이 쉽다고 해서 이렇게 좀 대중적인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존에 있던 기술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최초의 인터넷에서의 이제 서버들은 이제 C나 이런 걸로 작성될 때는 이제 멀티 프로세스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다가 당연히 리퀘스트가 몰리면 계속 프로세스가 이제 포크가 될 거고 그럼 메모리 관리가 안 돼서 프로그램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PHP랑 스프링 이런 게 나오면서 멀티 스레딩 기반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멀티 프로세싱보다 멀티 스레딩이 메모리를 이제 힙 스페이스를 쉐어링 하기 때문에 훨씬 자원 소모가 적고 덜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메이저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 타임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리퀘스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리스판스가 이제 리저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스레드 하나가 할당이 되는 거죠. 근데 한순간에 하나의 트래픽만 오는 서버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났죠. 망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 개의 리퀘스트가 이렇게 여러 시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하나씩 새로운 스레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스레드가 계속 분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스레드가 리스판스를 이제 보내서 이제 스레드 풀로 반환이 되게 되면은 이후에 또 들어오는 새로운 스레드는 이 스레드 다시 할당받아가지고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상이지만 사실 현실을 생각해보면은 한 가지 더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이 스레드가 할당된 동안 모든 실행 시간 동안 레디 상태이냐 혹은 러닝 상태이냐라는 걸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이번 주차까지 다들 운영 체제를 공부를 하시면서 스레드의 스레드든 프로세스든 이제 스테이트가 크게 레디 상태, 러닝 상태, 그리고 뭐 블락 상태로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레디 상태인 경우가 많으면은 이렇게 멀티 스레딩을 하는 게 확실히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근데 이제 웹 서버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사실 데이터베이스 쿼리라던가 아니면 네트워크 패칭이라던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부터 이 리스판스를 이제 리졸브 할 때까지 모든 시간이 레디 상태이거나 러닝 상태일 수가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블록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새롭게 계속 스레드를 만들어요. 근데 이 시점쯤부터 보면은 아니 사실 여기가 블록되면은 이 스레드를 새로 할당할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다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시점에서 리퀘스트가 왔지만 이미 이 스레드는 지금 슬립 상태인 건데 얘를 냅두고 계속 늘린다? 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스레드 자체가 이제 PCB 마냥 TCB라고 해서 따로 관리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운영체제가 안에서 이제 뭐 어레이 형태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게 늘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 리소스상 별로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노드.js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드.js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싱글 스레드 기반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바로 이 전에 있던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럴 것 같으면 그냥 기존에 자고 있는 애들이 재사용을 하자. 그러면은 그냥 스레드 하나 가지고 돌리면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이벤트 루프라는 거예요. 이 이벤트 루프라는 거는 사실 여기서 노드.js나 JS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런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찍먹을 하실 것 같으면 여기까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고 찍먹을 하실 게 아니면 이제 여기서부터 지옥이 시작이에요. 약간 C를 공부하실 때 포인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게 일단 요 앞에 거는 이제 브라우저의 이벤트 루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노드.js 이벤트 루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언급을 하고 가자면 사실 이 이벤트 루프라고 하는 거는 흔히 우리가 이제 JS 하면 떠올리는 V8 엔진과는 사실 전혀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노드랑 웹 브라우저나 이런 이벤트 루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주제가 노드니까 노드 이벤트 루프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는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니셜라이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뭐 명칭은 어떻게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을 시켜요. 다 실행을 시키고 나서 이벤트 루프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각각의 페이지라고 해요. 이 그 네모들을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하나씩 돌아갑니다. 계속 빙빙 돌아요. 그래서 타이머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게 일종의 큐처럼 관리가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컬백들이 있습니다. 컬백들이 있으면 실행을 시키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다시 이제 펜딩 컬백 이쪽 그 페이지가 있죠. 마찬가지로 확인해보고 컬백이 있으면 실행을 시키고 없으면 다시 넘어가요. 아이들 프리페어 이렇게 계속 돕니다. 요게 자바스크립트 노드.js 프로그램의 약간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JS 코드를 짜놓고 이거 대충 이벤트 루프 안에서 도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코드를 이제 제가 그냥 대충 작성을 해봤어요 오늘. 그래서 이런 코드를 딱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 생각하는 게 그래 대충 이게 이벤트 루프 안에 어딘가에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벤트 루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있는 어시스 컬백 부분하고 여기는 어시스 컬백 부분을 제외하면은 이벤트 루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실행을 시켜요.
다 실행을 시키면서 여기 보이는 이 프로미스라는 게 일종의 비동기를 하기 위한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리졸브라는 애가 이제 이벤트 루프 안에다가 얘를 넣어라, 약간 이런 이미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리졸브를 여기서 호출을 하죠. 그러면 여기 어신스 잡 던이라고 하는 이 스트링이 일종의 파라미터로 해가지고 이벤트 루프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펑션 정의고요. 이제 실행이 되다가 펑션 정의하고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신스 잡이 실행이 되면서 이 된 뒤에 있는 어신스 컬백이라는 친구를 컬백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 넘어와서 포임을 이렇게 쭉 돌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어신스 잡 돌고 여기서 다시 컬백으로 얘를 넘겨줘요. 그러면 이렇게 메인 컨텍스트가 한 번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벤트 루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벤트 루프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느냐? 이러한 프로미스 중에서 리졸브된 친구들이 그 이벤트 루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실 프로미스는 여기 폴 페이지 안에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얘가 리졸브가 됐죠. 그러면은 어신스 잡 던이라는 파라미터와 함께 여기서 넣은 콜백, 이 친구, 얘가 이 폴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사실 즉시 리턴 리졸브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시간적 딜레이가 없을 거예요. 정말 높은 확률로 여기까지 다 읽었으면 이미 이 안에 얘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 콜백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요 자바스크립트 코드,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부분이 이벤트 루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거면 왜 쓰냐라고 해서 뭐 굳이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보통은 이렇게 바로 리라이브를 안 합니다. 얘는 지금 셋 타임아웃인데 일종의 이제 슬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초 후에 리자이브를 해라 라는 느낌인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처음에 메인 컨텐츠가 다 실행이 됐죠. 그러고 나면은 그 순간에는 사실 이 안에는 그 어디에도 뭐가 없을 거예요. 아직 타이머가 끝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제가 1초로 설정해준 타이머가 끝이 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타이머 페이지 안에 콜백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 노드가, 그러니까 JS의 어떤 그 ECMA 스크립트 표준이 발전을 하면서 어신스 어웨이시라는 키워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게 비동기적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어떤 로직들을 마치 동기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문법입니다. 사람이 당연히 어떤 비동기적으로 생각을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동기적으로 좀 절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정말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어신스 어웨이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드라던가 JS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비동기는 어신스 어웨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기회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러한 비동기의 핵심은 이러한 콜백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 어떠한 비동기 작업을 할 건데, 이 비동기 작업은 그냥 어떤 엔진, 브라우저라는 엔진 내지는 이제 노드.js에 제가 나중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뭐 운영체제라던가 이런 엔진한테 어떠한 작업이 끝나면 이러한 콜백을 실행시켜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벤트 루프, 그러니까 얘네가 어떤 작업이 끝나면 이벤트 루프 안에 그냥 이 콜백을 대기시켜주는 거일 뿐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벤트 루프가 동작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 단순히 아까처럼 이제 막 이거를 이렇게 해서 더 빠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 순간부터 장점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동시성 문제가 없어집니다.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레이스 컨디션이 없고요. 레이스 컨디션이 없으니까 락도 없습니다. 락이 없으면 당연히 뭐 데드락 이런 거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개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장점만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엔지니어잖아요, 그죠? 여기 다 엔지니어링 하려고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막 빗조우 개살구인데 이게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지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고 계신다면은 뭐 나중에 뭐 병렬 프로그래밍이라던가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아시게 될 건데, 이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하나의 스레드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온 시점인 거고, 여기서부터 블락이 돼가지고 블락이 풀리고 여기서 리스판스를 리셋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레드가 다시 스레드 풀로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순간에 들어왔다가 이 순간에 닫아요. 얘가 지금 스레드가 블락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OS가 얘를 컨텍스트 스위칭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체제 시간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운영체제가 언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크게 이제 블락 상태가 되었을 거나 아니면 뭐 에러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트랩 인스트럭션 같은 걸로 운영체제 커널로 들어왔는데 얘네가 타임 슬라이스를 다 썼어. 막 그런 경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논리 아니면은 이 순간 바로 컨텐츠 스위칭이 발생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파인 그레인드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컨텐츠 스위칭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리퀘스트부터 리스판스까지 스레드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블록되는 시간이 이 순간뿐인 거예요. 자, 편의상 얘를 만약에 1ms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블락되어 있는 시간을. 근데 편의상 컨텐츠 스위칭에 걸리는 시간이 5ms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순간 컨텐츠 스위칭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생기죠.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운영체제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좀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이 있어요. 얘가 블락이 됐지만 얼마나 블락될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보고 오래 블락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컨텐츠 스위칭을 하자라는 관점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콜스 그레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 결국 돌고 돌아와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때 스위칭하고 이때 스위칭하고 이때 스위칭하고 이때 스위칭 하자는 거예요. 컨텐츠 스위칭의 순간이 엄청나게 잦죠. 이 친구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계속 병력을 도는 건데 뭐 그때 스위칭 어떻게 하거나 그건 뭐 운영체제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얘는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블로킹 시간이 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 리퀘스트부터 리스판스까지 이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많은 시간이 반드시 블락 상태에 존재해야지만 앞에 있는 게 확실히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또 이번에 컴퓨터 그래픽스 강의 듣고 있어요. 갑자기 좀 딴 얘기인데, 그래서 배우다 보면은 CPU에 들어와서 여기서 3D 모델을 만들고 GPU에서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2D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2D를 디스플레이에 넘기지는 방식으로 이미지가 저희한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GPU에서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다 산술연산이거든요. 근데 얘가 또 그 정교화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또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모든 이미지 좌표가 0부터 1 사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싹 다 실수입니다. 정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 실수의 정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몇 자리 이하까지만 있는 실수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번 교육방학에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핀트OS라는 좀 정신이 나가버릴 것만 같은 프로젝트를 잠깐 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운영체제는 플로팅 포인트 연산, 실수 연산에 있어서 굉장히 무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플로팅 포인트를 이제 픽스드 포인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언급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듣다가 그 생각이 나서 교수님한테 막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GPU가 그렇게 산술 연산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실수다. 그러니까 정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무조건 실수로 계산해야 되는 그런 연산들이다. 그러면은 픽스드 포인트로 변환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혹시 바꿔서 계산하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웃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왜 하냐?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정밀도도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거 안 할 이유가 있냐라고 했더니만은 시간이 남아 돈대요. 시간이 남아 돈대요. 그냥 이거 더 빠르게 만들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은 뭐 게임도 있고 막 맨날 막 그 그래픽 카드도 좋은 거 안 나오고 막 그러는데 뭐냐 했는데 성능상의 문제는 이 GPU라고 하는 부분의 프로세싱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CPU에서 GPU로 넘어가는 이곳의 메모리 버스 그리고 GPU에서 이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프레임 버퍼라는 게 있는데 거기 넘어가는 메모리 버스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는 좀 나아요. 요즘 좀 느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모니터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조금씩 더 굵어지고 조금씩 더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메모리 버스 감당 안 되니까 늘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저희 메인보드 기판을 암만 해봤자 얘네 뭐 발열도 있을 거고 이게 늘어나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어떤 아키텍처에서 성능을 개선을 시키는데 다 좋아지면 좋겠지만 사실 바틀렉이 발생하는 구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본체인 서버 클라이언트로 좀 돌아가 봅시다.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통해서 요청을 할 거고요. 서버로 들어가면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찔러보고 뭔가를 프로세싱 한 다음에 리턴을 할 거예요. 이 구조에서 바틀렉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죠. 이게 여기서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줄이려고 CDN 쓰는 거고 이거 줄이려고 로드밸런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만큼이나 또 많이 발생하는 게 여기죠.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찌르는 부분. 그래서 얘도 좀 줄이려고 캐시 쓰는 거잖아요. 막 레디스 이런 거 왜 써요? 막 메모리에 가가지고 여기 가기 싫으니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과정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사실 저희의 이 웹이라고 하는 인바이러먼트 안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은 어떤 네트워크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파일에 대한 IO에 있는 블락킹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좀 증명이 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거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좀 효율적이겠네? 라는 이제 결론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Node.js의 개발 목적 그리고 어떤 철학 자체가 어떤 CPU 작업에 대한 걸 타깃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버를 위한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뒤에 조금 다이어그램을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애초에 Node.js 모듈 안에는 HTTP 통신을 위한 모듈, 그리고 DNS 룩업을 위한 모듈, 그리고 이제 HTTPS 이런 거에 대한 암호화를 위한 크립토 모듈,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하는 여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보통 압축해서 보내잖아요. 그런 압축 모듈이 다 내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웹 서버를 생각하고 만들어진 어떤 런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공식 문서에 있었어요. 네. 오늘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링크는 못 달았는데. 근데 보통 여기서 넘어가는데 한 번쯤 짚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과연 계산 집중적인 작업은 뭘까? 딱 했을 때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데이터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냥 넘어갔었어요, 옛날에. 근데 오늘 이제 발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라이드 하나를 좀 할애를 해봤고요. 그래서 제일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루핑이죠. 반복문 도는 거. 계속 어떤 산술적인 연산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노드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도 또 얘기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 백그라운드랑 노드.js가 왜 어느 정도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름대로 이제 프로세스와 컨텐츠 스위칭이라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은 이 노드.js에서 그런 멀티 프로세싱이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좀 가볍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식 문서에 있었어요. 얘는 찾았어요. 얘는 제가 이제 페이지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노드.js가 싱글 스레드로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멀티코어의 어드밴티지를 얻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모범의 제보가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노드 보고 사실 이제 이게 정확히 측정한 거일 확률이 높아요. 책에 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자바랑 비슷하잖아. 기분이 좀 나빴어 내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클러스터링 했나요? 자, 여기서 말하는 클러스터링이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면은 멀티 프로세싱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 스레드라고 하는 게 뭐 다 좋은데 사실 코어가 여러 개면 싱글 스레드 그거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CPU를 좀 가상화를 하고 타임을 이제 막 슬라이싱 해가지고 막 컨커런트리 동작하는 거는 동시에 하고 싶은 거잖아요. 프로그램 여러 개를. 근데 애초에 코어가 여러 개야. 동시에 되잖아. 근데 나는 몸뚱아리가 하나야. 그럼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복제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보통 노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노드로 배포를 잘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는 PMC 이런 거 많이 썼었고 이런 식으로 보통 클러스터링 도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쓰면은 얘네가 알아서 그 인바이러먼트를 체크를 한 다음에 CPU 코어 수만큼 멀티 프로세싱을 해줍니다. 다 이제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코어 하나당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냐? 또 요즘에 서버 공부하시는 분 되게 늘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퍼포먼스 테스팅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거 되게 여러 번 해보시는 분들도 늘었나 봐요. 가끔 블로그 탐색을 하다 보면은 저희 나라도 자바 민국이 아닙니까? 스프링으로 모니터를 한번 해봐. 그런 다음에 뭔가 심심하니까 PHP랑 노드 돌려봐. 근데 노드가 잘 안 나와. 구인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고 클러스터링 이런 걸 해줘야 사실 실제 성능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노드에서 제공하는 이제 기본 모듈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일드 프로세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당연히 이름에서 보듯이 그냥 새로운 프로세스 만드는 거예요. 그냥 포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클러스터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가 좀 더 하이 레벨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노드가 서버를 위해 만들어진 언어라, 그 어떤 런타임이랑 좀 더 보이는 게, 얘네 목적은 같은 서버 포트 이런 거를 쉐어링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차원을.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그 프로세스 여러 개가 같은 포트에 대해서 리스닝을 하고 있으면 충돌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는 이제 그거를 노드.js의 어떤 그 마스터 프로세스에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차일드 프로세스 여러 개 만들고 걔네가 이제 같은 포트에 어떤 리스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이제 포함된 친구고요.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PM2 같은 친구들도 이 모듈을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포트 같은 걸 어떻게 나누냐라고 하면 사실 라운드 로빈이 제일 기본적인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속택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동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사실 제가 자세히는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친구예요. 오타 아닙니다. 실수 아니에요. 프로세스지만 스레드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워커 스레드라는 친구 모듈이 있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리얼 스레드는 아닙니다. 사실은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라고 하면은 좀 어필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얘는 그 프로세스끼리 서로 소통을 하려면은 메모리 공간을 쉐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뭐 IPC라고 부르는 것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노드가 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 베이스로 동작하는 일종의 메시징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어레이 그 메모리 공간에 이제 어레이를 만들고 걔를 이제 쉐어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메모리 공유가 없는 스레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뭔 개소리야 싶었지만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디다 쓰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노드.js의 단점은 어떤 계산 집중적인 작업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웹서버가 하는 일이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계산 집중적인 작업을 어느 정도 배제는 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동기로 작업을 하려다가 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바틀렉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걸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미지를 리사이징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에 대해서 압축을 진행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은 사실 JS에서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을 이런 식으로 워커 스레드를 통해서 분기를 하면은 걔네가 빠르게 그거를 이제 이 메모리 채널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메인 프로세스에. 그래서 이런 작업에 대한 어떤 그 사실은 프로세스지만 어쨌든 스레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추가된 모듈인 거고요. 이런 게 있다라고. 사실 이 챕터를 제가 좀 제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여기 딱 이 슬라이드 만들 때가 5시였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사실 왜냐면 이게 제가 제일 잘 모르는 분야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쉽지만 간단한 소개 정도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챕터를 제가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 친구도 그렇고 약간 JS 안에는 멀티 스레드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약간 전략으로. 우리는 끽해야 멀티 프로세싱이야. 우리는 스레드 같은 거 없어. 왜냐하면은 스레드는 블럭이 많은 환경에서 별로 안 좋으니까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현대의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이 동작하는 과정에서 이 멀티 스레딩이라는 유용한 게 과연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싱글 스레드 기반 동작한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코드를 작성하려는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설계하는 관점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앞선 질문들이 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비동기가 결국 어떻게 동작하고 누가 그런 비동기를 해결해 주는 건데 결국 그 이벤트 루프의 정체가 뭔데? 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왔던 거죠. 근데 그 기저에 다 여러 가지 스레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공감을 얻기 쉽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자바를 좀 메인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비지 컬렉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JS도 당연히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즉 가비지 컬렉터가 있습니다. JVM의 그 힙 구조랑 이 V8이라는 엔진의 힙 구조가 좀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이제 다들 GC에 대해서 얼만큼 공부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자바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최근에 나온 GC들이 되게 좀 여러 가지
최적화되고 바뀐 것들이 많아서 저는 좀 약간 올드한 자바의 어떤 GC 구조를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영 스페이스와 올드 스페이스가 있고 라지 스페이스가 있고 데이터 영역이 있고 코드 영역이 있고 이런 건 다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V8 엔진에서의 가비지 컬렉션도 좀 비슷하단 말입니다. 자바가 그러듯이 이 V8도 당연히 파라리 GC를 해요. 마이너 GC 과정인데 JS,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에서 JS 돌겠죠. 어느 순간 이제 영 스페이스가 꽉 차면은 여기서 이제 비워주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에 할 때 헬퍼 스레드 여러 개가 와가지고 같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순간은 멀티 스레드 동작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개발자가 관리하는 이 컨텍스트는 이게 싱글 스레드가 맞지만 이 컨텍스트를 실행시키기 위한 이 인바이러먼트는 이제 멀티 스레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메이저 GC 과정 중에서도 보시면 이 순간에는 이제 얘가 컴팩트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멈춰야 되겠죠. 근데 그냥 이게 컨텍스트가 도는 동안에도 사실 백그라운드 헬퍼들이 이렇게 마킹 작업이나 스윕 작업 이런 거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싱글 스레드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V8과 같은 엔진들은 계속 백그라운드에 여러 가지의 헬퍼 스레드들을 주면서 가비지 컬렉팅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클러스터링 얘기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사실 싱글 코어에서 멀티 코어로 바뀌었는데 클러스터링을 하지 않아도 성능이 오르긴 오를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긴 하니까요. 근데 어쨌건 간에 사실 얘네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메인 로직은 얘네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분기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크긴 하겠죠. 그리고 사실 이 구조가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져요. 이 노드.js의 구조가. 뭐 여기 코어 라이브러리 이런 게 있잖아요. 얘네가 이제 바인딩 이런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HTTP 모듈 다 C로 작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gzip 이런 거 압축하잖아요. 그런 것도 C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막 크립토라고 해가지고 뭐 SSL 이런 거 인증하려면 그 RSL 이런 거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JS 돌진 않겠죠? 당연히 걔도 C로 돌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패칭 해야 되겠죠? 그런 거 당연히 이제 C로 이렇게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파일 IO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C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V8 엔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이제 실제 자바스크립트 신텍스가 이제 파싱, 래싱 해가지고 도는 데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컨텍스트는 여기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LIVUV라는 이 친구가 좀 중요해요. 이 친구인데 얘가 이제 C++로 작성되어 있는 친구인데 커널을 일종의 좀 가상화를 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파일 IO를 할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OS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겠죠. 시스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OS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노드에서는 이제 얘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그냥 파일 IO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얘가 사실 일종의 좀 짬처리 담았는데 대충 뭔가 오래 걸릴 것 같은 거 있죠. 파일 IO, 뭐 네트워크 패칭, 뭐 크립토 이런 거 그냥 다 얘한테 시킵니다. 그럼 얘는 내부적으로 뭐 커널을 부르든 아니면 지가 뭐 열심히 연산을 하든 얘가 알아서 해결을 해줘요. 그리고 얘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갑니다. 기본 값은 4로 설정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노드를 실행시키면은 메인 컨텍스트 하나랑 4개의 LIVV 스레드가 돌고 있어요. 당연히 회전 값을 통해서 이거 늘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아까 좀 많이 뒤였네요. 뒤에 붙여놓을 걸. 네, 이거 구절 봤죠? 그러면은 처음 과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다 읽어요. 다 읽으면서 그 비동기 이벤트들 있잖아요. 컬백 하나하나 다 했겠죠? 그럼 비동기 이벤트들을 싹 다 그냥 아까 말한 LI 뷰에 다 넘기는 겁니다. 그냥 너네 다 해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신텍스 다 읽고 그러면 메인 컨텐츠가 이제 딱 끝나죠? 그러면 그때 여기 도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만약에 이제 아까 LI 뷰한테 던져줬던 잡이 크론 잡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걔가 끝나면은 콜백을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그 콜백은 당연히 JS로 작성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다 JS 코드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막 얘는 이제 시스템 관리하는 약간 아이들 프로세스 이런 거고 이게 대부분이 이제 파일 IO 같은 거 있죠. 데이터베이스 쿼리 같은 거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막 파일에다가 라이트 요청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LIVV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걔가 막 돌다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때 컬백을 여기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그러니까 그 VN 엔진은 처음에 한번 다 읽고 그 LIVV를 다 짱 때린 다음에 빙빙빙 도는 거죠. 이제 계속 도는 거예요. 돌다가 그 C++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작업을 끝냈대. 콜백을 못 와놨어. 그러면 그때 꺼내가지고 실행시키고 다시 돌아요. 빙빙빙 도는 겁니다. 노드의 작동 방식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말은
싱글 스레드 기반이지만 사실 이러한 그래서 노드.js를 사실 뭐냐라고 했을 때 처음 잘 모르시는 분들이 프레임워크다 이래요. 근데 저는 사실 기분이 좀 나빠요. 이게 프레임워크 아니거든. 프레임워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리액트를 가지고 프레임워크라 그러면은 그건 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생각해요 저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이브러리의 범위 좀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JS를 일반 데스크탑 운영체제에서 돌리기 위한 런타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실행 환경의 배경에는 수많은 이 C++ 노예들, 워커들이 이제 채찍질을 하는 이 멀티 스레딩이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사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이건 각각 출처이고, 네, 발표 여기까지 했습니다.